안녕하세요. 쉬운 사주 공부 매화계곡TV의 김태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천간과 청간의 관계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렇게 천간이 있죠. 그 천간이 천간을 또 만났을 때 갑목이 갑목을 만난다거나 또 갑목이 을목을 만난다거나 이렇게 천간이 천간을 만났을 때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공부를 하시면 다양하게 응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갑목이 갑목을 만날 때 또 을목을 만날 때 이렇게 십간을 만날 때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갑목이 천간을 만날 때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먼저 갑목이 갑목을 만날 때입니다. 갑목이 갑목을 만난다는 것은 같은 오행을 만나는 거니까 비견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갑목이 신강할 때와 신약할 때 그 조건이 달라지겠죠. 이렇게 갑목이 갑목을 만난다는 것은 갑갑이라고 해서 쌍목 위림이라는 말로 쓰거든요. 갑목은요, 위로 올라가고 옆으로 펼쳐지는 그런 기상이잖아요. 그래서 매우 진취적이고 맹맹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갑목은요, 옆으로 펼쳐지고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기상이잖아요. 그래서 갑목이 또 다른 갑목을 만난다는 것은 갑목의 힘이 더 강해지는 겁니다. 이러한 기질이 두 개가 함께 모인다고 하는 것은 진취적이 되는 거고요. 경쟁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목이 또 다른 갑목을 만나면 서로 경쟁하는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갑목이 신앙할 경우에는요, 이렇게 갑목이 또 갑목을 보게 되면요, 오히려 병이 되는 겁니다. 한 개의 재를 놓고 나의 재를 놓고 서로 재를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갑목이 갑목을 만나면 군중 심리가 강해지기 때문에 쓸데없이 화를 생하게 되는 겁니다. 목생화하죠. 그래서 수의 길을 많이 설계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수가 되거든요. 수의 기운을 약하게 만든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친구라고 해도요, 도움이 되는 친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할 때 술친구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같이 놀고 즐길 때는 좋은 친구지만 정작 나한테 도움이 되는 친구는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갑목이 신강할 때는요, 갑목이 와도 별 도움이 안 된다, 오히려 병이 된다, 수를 약하게 만들고 재를 서로 차지하려고 하는 쟁제를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갑목을 얻었을 때 좋은 점은요, 관살인 이 경금을 같이 막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힘이 되는 존재다.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지만 서로 도움을 주고 힘을 얻어서 편관, 관살을 막아내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좋은 해석을 할 때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한 갑목에게는 갑목 비견은 의지처가 되고요. 같이 힘을 합치는 그런 동맹자가 되기 때문에 좋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신강할 때와 신약할 때를 구분해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요, 갑목이 을목을 만날 때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갑목이 을목을 만나는 건 겁재를 만나는 거죠. 갑목이 을목을 만나면요, 등나개갑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등나개갑은요, 큰 소나무에 등나무 덩쿨이 이렇게 감고 올라가는 그런 형상이거든요. 등나개갑은요, 겁재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근데 갑목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도움이 되는 건 아니에요. 갑목 입장에서는요, 을목이 없어도 혼자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을목은 갑목이 있어야 타고 올라가서 햇빛도 보고 하죠. 그래서 겁재가 갑목에게는 도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갑목은 을목이 있다고 해서 크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니에요. 신강한 갑목에게 을목은요, 겁재니까 재를 같이 나눠 써야 되는 역할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을목이 안 좋게 활용이 될 경우에는요, 배우자를 극처를 한다거나 이 재물을 나눠야 되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갑목 입장에선 을목은 그렇게 반가운 존재는 아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갑목이 신약할 때요, 신약할 때 을목은 도움이 됩니다. 겁재가 되지만 나에게 힘을 주고 의지처가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을목이 경금하고 을경합을 하잖아요. 그래서 편관을 우리가 미인계를 써서 편관을 막는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을목 겁재는 신약한 갑목에게는 을경합으로 나를 공격하는 경금을 막아주는 아주 좋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한 갑목에게 겁재는 을목은 아주 도움이 된다. 그렇지만 신강한 경우에는 별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다음은요, 갑목이 병화, 태양을 만났을 때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갑목이 태양을 만나는 거, 병화를 만나는 것은요, 성룡반수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해요.
태양을 만난 거예요. 큰 소나무가 태양의 기운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나무에 꽃이 핀다 이렇게 표현도 하거든요. 이것도 간목이 신강할 때와 신약할 때의 구분이 다르겠죠. 간목이 아주 신강할 때는요, 설기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태양을 보고 자라는 것을 아주 좋게 표현을 해요. 태양의 기운을 받아서 매우 잘 성장할 수 있다, 꽃을 피울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간목이 아주 신약할 때는요, 태양의 기운을 만나면 말라버린다, 고갈돼 버린다 이렇게 표현해요. 너무 뜨거운 태양 때문에 나무가 말라버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신강하다, 신약하다를 먼저 구분해야 되겠죠. 간목이 신강할 때 병화를 보는 것은요, 온 세상 천지에 이렇게 꽃이 핀 나무가 되는 꽃나무가 돼요. 목화통명이라는 걸로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나의 재능과 나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간목이 신강할 때요. 설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금 칠사를 병화가 막아줘요. 병경충으로 막아주기 때문에 칠사를 막아주는 보호자 역할도 해주고요. 나를 뽐낼 수 있는 식신의 역할도 충분히 할 수가 있고요. 간목이 신강할 때 이 병화를 보면 이렇게 좋습니다. 신강한 간목에게 병화는요, 화생토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재물을 또 끌어다 주고 재물을 생해주는 역할도 해줍니다. 그래서 간목이 아주 신강할 때는요, 이 병화를 너무너무 반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요. 반대로 간목이 신약할 때 병화는요, 간목을 시들게 한다, 기운을 지나치게 설계해버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간목이 신강할 때 병화는 좋다, 간목이 신약할 때 병화는 길을 너무 소진시켜 버리기 때문에 분소, 나무가 타버린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요, 간목이 정화를 볼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어떤 관계가 되나 공부하겠습니다. 간목이 정화를 보는 것은요, 유신유화라는 말로 표현하고요, 장작에 불이 붙은 거예요. 정화 이 불에는요, 간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무가 그 연료가 돼서 태워져야지 정화가 불을 피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화 입장에서 간목은 매우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간목 입장에서 정화는 어떨까요? 간목이 신강할 경우에 정화는요, 내가 숨통이 트이는 거고 살길이 열리고 내가 할 일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매우 좋은 거예요. 상관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간목이 약할 때는 도기가 너무 심해지니까 이것도 간목이 병화를 본 거하고 비슷하게 표현이 되는 거죠. 너무 지나치게 기가 설기되고 소진이 되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정화가 간목이 약할 때 나쁘게 작용하는 거는요, 정화는요, 간목에게 꼭 필요한 임수를 정임합해서 합고해 버려요. 그래서 간목이 가장 필요로 하는 간목에게 필요한 인수를 정화가 정임합으로 없애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목에게 정화는요, 특히 신약한 간목에게 정화는요, 매우 안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간목이 정화를 봤을 때 신약하냐 신강하냐를 체크하셔야겠죠. 그래서 신약한데 이 정화를 만나면 임수가 있거나 없거나, 이 사주 원국에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이제 원국에서 없어도 운에서 또 그런 기회가 오기 때문에 정임합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안 좋게 작용을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화가요, 신금 정관을요, 신정충 하죠. 정신충 해서 이렇게 정화가 이 정관을 극을 해버려요. 그래서 바르고 올바른 길로 살아가야 되는 반듯한 기운을 충해버려서 없애버리는 역할을 또 합니다. 그래서 정화가 신약한 간목에게는 아주 나쁜 작용을 한다는 거, 그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되면 정관이 깨져버리기 때문에 위법 행동을 서슴없이 하고요, 잘못된 행동을 잘못됐다고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상관 정화가, 이 간목에게 있어서 상관 정화가 이 정관을 극을 해버렸을 때 일어나는 폐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간목이 약했을 때 그런 현상이에요. 그래서 인수를 합거를 한다거나 정관을 극을 한다거나 이런 게 가장 안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한 정화는요, 화생토해서 편재를 만들어요. 그래서 신약한 간목에게 편재가 생긴다고 하는 것은 내가 다스릴 수 없는 재물에 욕심을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모하게 욕심이 생긴다, 그래서 화를 입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간목에게 있어서 가장 나쁜 역할, 신약한 간목에게 있어서 가장 나쁜 역할을 하는 것이 정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강하면, 간목이 신강하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간목이 신약할 때 정화는 매우 좋지 않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다음에는요, 간목이 무토를 만날 때 어떤 관계가 되고 어떤 일이 일어나나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간목이요, 무토를 만난다는 것은요, 독산고목이라는 말로 표현을 해요. 홀로 서 있는 큰 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민둥산에 다른 나무가 없는 큰 산에 홀로 서 있는 외로운 나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독산고목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비유를 하자면요, 사막에 홀로 서 있는 나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간목이 무토를 만났을 때는요,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물입니다. 물. 그래서 간목과 임수와 무토는 관계가 좋은 관계예요. 조합이 잘 돼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간목이 무토를 만날 때는 임수를 봐야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기서도 간목이 신강할 때는요, 목국토하기 때문에 토를 지배하고 거느리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간목이 신약할 때는요, 그렇게 될 수가 없죠. 특히 간목이 물을 만나야 된다고 했을 때 임수 말고 계수를 만날 때요, 계수가 무게합하는 경우가 있어요. 간목에게 땅을 무게합해서 없애버린다, 이렇게도 해석을 하거든요. 이렇게 계수가 무게합으로 합해서 없애버릴 수도 있고요. 무토는요, 지나치게 또 많으면 임수를 무임충해서 물을 막아버리는 역할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간목과 무토의 관계는요, 힘의 균형이 중요해요. 무토가 지나치게 많으면 무토가 물을 막는 역할을 해버려요. 그래서 물이 애지간하게 와서는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임수를 막아버린다거나 혹은 계수를 무기압해버린다거나 이래서 작은 물은 무토가 다 흡수를 해버리거나 없애버리거나 이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간목이 신강해야지만 무토를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토와 간목의 관계는요, 임수라든가 계수가 어느 크기로, 얼마만의 크기로 다가오는가를 잘 살피셔야 돼요. 간목과 무토는요, 원래가 서로 의지하고 기본적으로 합이 맞는 관계예요. 그래서 간목은요, 무토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겠죠. 그래서 간목이 무토를 봤을 때는요, 물의 크기를 잘 살피시고 통변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요, 간목이 기토를 만날 때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